그렇죠. 장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힘 때문에 시장이 급등세를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이 파운드리 쪽 빼고는 싹 다 밀어버리네요. 지금 현물도 팔고 있고 뭐 크지는 않지만 선물도 한 680계약, 700계약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눈에 돋보이는 것은 역시 전력 인프라와 그리고 앞서 처음에 다뤘던 2차 전지입니다. 우리 장호진 전자공사 팀장과 함께 몇 가지 정보 살펴보도록 할 텐데 효성중공업 먼저 가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0% 지금 급등 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스토리의 MSCI 8월 리뷰에도 거의 들어갈 것 같기도 하죠. 네. 일단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이 1조 5천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1,643억이 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13%와 23%를 상회했습니다. 이미 좋게 실적을 예상을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잘 나온 성과고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이제 보면 최근에 굉장히 효성중공업이 전력기기 중에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을 보면 효성중공업이 HD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LS일렉트릭 그다음에 재력전기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효성중공업이 건설업을 같이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마진이 다른 사업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오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건설에 대한 위험도, 그러니까 건설에 대한 걱정은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건설에 대한 우려는 감소한 상황에서 지금 전력기기 쪽에서 보면 효성중공업의 마진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특히나 글로벌 쪽의 수출이 증대되면서 마진이 빠르게 올라오니까 효성중공업도 전력기기 기반의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형 전력기기, 700kV 이상의 대형 변압기를 할 수 있는 회사는 HD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국내에서는 이 두 개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대형 변압기 중심으로 이제 수출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효성중공업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또 수주를 보면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수주 기반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수주가 늘어나는 게 지금 현재 실적보다도 훨씬 중요한데 그렇죠. 수주 잔고가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 수주가 2조 1,970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번 2분기에만. 근데 전년 동기에 1조 5천억 정도였으니까 수주가 더 늘어났어요. 오히려 더 늘어났고 수주 잔고가 지금 전년 동기에 6.6조 원. 그러니까 작년 반기 말 기준에서 6.6조 원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0조 7천억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도 올라왔고 신규 수주 증가하고 있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정말 좋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이 지금 실적도 좋은데 신규 수주도 좋다. 그리고 이 신규 수주가 글로벌 기반의 수주가 나오다 보니까 마진이 높은 수주가 쌓이고 있다라면 앞으로 실적은 더 좋을 거다라는 걸 예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면 이런 더 수주가 더 이어질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수주에 대해서 이 회사가 캐파를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냐가 관건이 되는 건데 최근 전력기기가 다시 한번 부각받는 이유는 증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처음에 이제 사이클이 왔을 때 전력기기 업체들을 탐방하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증설 사이클이 증설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사이클에서 증설을 했을 때 고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하겠죠. 네, 이번에 사이클도 마찬가지로 증설을 하지 않는다라는 발표했었고 최근에 보면 AI 쪽에서 전력 기반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HD일렉트릭도 그렇고 지금 LS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도 그렇고 재력전기는 좀 아니지만 산일전기도 그렇고 공격적인 캐파 증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증설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전력기기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는 거죠. 자신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워낙 좋고 경쟁 업체들도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경쟁 업체가 들어올 수 없는 상태에서 경쟁 업체들이 증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오버 캐파가 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지금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효성중공업의 그 증설 계획을 보면 작년 4월에 창원과 미국 멤피스 공장을 1,000억 투자를 한다고 발표했었고 최근에 보면 멤피스 공장을 추가 증설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멤피스가 26년부터 가동인데 추가 증설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황에 대한 기대감, 내부적인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의 주가가 지금 급등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관건은 이제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PER과 PBR 전부 다 이제 사상 최고대 수준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밸류가 추가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센티먼트, 그 전반적인 AI 쪽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다 그러면 전력기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되면서 주가도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엔비디아만 보고 할까요? 일단 엔비디아만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다음 기업은 OCI 홀딩스 폴리실리콘 기업입니다. 어떤 점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실 수 있을까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가 좋았다 그러면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난주 올랐습니다. 적자 발표했네요. 네, 자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이 7,762억 원에 영업 적자가 77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127억 원 흑자를 예상했던 것들이 이렇게 적자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실 충격이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반등이 나왔어요. 예. 굉장히 목요일 실적 발표가 나와서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그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OCI 홀딩스는 홀딩스다 보니까 당연히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OCI라는 회사, 그다음에 OCI 테라서스라는 회사, OCI 엔터프라이즈, DCRE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을 보면 OCI는 베이스 케미컬과 반도체용 폴리시클론 사업을 하고 있고 OCI 테라서스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법인으로서 여기는 폴리실리콘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OCI 엔터프라이즈는 태양광 발전 쪽을 사업을 하는 회사고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DCI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회사입니다. 근데 OCI는 이제 지주회사긴 하지만 OCI 테라서스나 OCI 엔터프라이즈 같은 회사들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형 지주회사라고도 볼 수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2분기 실적 쇼크가 났던 이유는 테라서스라고 하는 폴리실리콘 쪽에서 사업이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라든가 이제 미국의 태양광 보조금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객사들이 모듈 회사들이 가동을 멈췄어요. 그러면서 OCI 홀딩스도 폴리실리콘 가동을 5월, 6월에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서 적자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모든 악재는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오히려 가동률이 다시 한번 가동이 올라가는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3분기 이후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 정책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태양광 관련된 정부의 정책, 미국의 정부의 정책이 후퇴하긴 했어요. 하지만 보조금 정책은 32년까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를 했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에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FEOC라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기업 국가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국가들에서 그러니까 부품을 조달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OCI 홀딩스가 갖고 있는 말레이시아 법인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 FEOC예요? 그렇죠. FEOC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법인들도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오히려 반대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 환경 기반으로 해서 3분기부터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도시개발 회사 DCI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이제 용인 하객지구에 이제 공장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고 지금 2분기에 7단지, 이게 지금 8단지까지 계획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7단지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6단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7단지도 3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될 거기 때문에 이 관련된 사업들도 이제 실적이 반영된다고 하면 DCR도 지금 2분기에는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회사는 좀 관심을 갈 수 있고 지금 PBR도 0.5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주사 관점에서도 관심을 갈 수 있는 회사라서 효성중공업은 특수변압기 같은 거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폴리실리콘은 어렵나요? 이게 진입장벽이 있나요? 폴리실리콘은 지금 진입장벽이 완전히 갖춰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어요? 그 기술력이 좀 필요한 건가요? 폴리실리콘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건데 이 신규 회사가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느라고 본다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익도 나지 않은 구간인데 감가상각을 감당하면서 여기 들어올 수 있냐라고 보면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폴리실리콘 시장의 지금 90% 이상이 중국 업체들이 거였죠. 장악하고 네, 있었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머지 업체들은 이미 다 무너지고요. 나머지 업체들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구도가 낮죠. 네, OCI 홀딩스 정도가 갖고 있는 게 이제 이미 있었고 이제 바커라고 해서 독일 회사 이 정도가 있었는데 예. 지금 OCI 홀딩스는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다른 업체가 그럼 공적으로 들어올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렵습니다.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OCI 홀딩스의 지금 수혜는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HD 현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 지주회사들이 1차 타격을 좀 받고 있어요. 아마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생각만큼 좀 원하는 세율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지주사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주사들도 오늘 약간 이 상법 개정에 힘이 좀 빠진 듯한 모습입니다. 자, HD 현대 가볼까요? HD현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주사입니다. HD 그룹의 지주사인데 HD 그룹의 뭐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HD 현대미포, 조선 쪽 포트폴리오가 있고, 그다음에 HD 현대인프라코어와 HD 현대기계 건설기기로, 일렉트릭이 있죠. 네,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전력기기와 조선과 건설기기 쪽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조선 쪽은 좋습니다. 조선은 전반적으로 사업이 좋고, 지금 봤을 때 그 미국과의 협상에서 조선은 결국 우리나라의 카드로 얘기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사업이 좋죠. 그리고 실제 최근에 보면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지고 결국은 캐파가 증설되는 효과 때문에 실적은 더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업 쪽은 지금 전혀 나쁘지가 않고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인프라코어가 지금 합병을 네.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실적도 잘 나오면서 두 회사 둘 다 주가가 급등한 모습이 최근에 연출이 됐었고요. 네. 뭐 HD 현대일렉트릭 업황이 좋은 거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자회사들이 다 좋다 보니까 HD 현대도 관심을 태양광도 하나 있잖아요.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도 좋죠. 근데 네. 물론 규모가 작으니까 네. 뭐 얘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업황 포트폴리오가 다 좋은데 HD 현대가 최근에 주가는 좀 눌려 있었어요. 최근에 뭐 그러니까 눌려 있다기보다는 지지부진했었죠. 근데 최근에 이 회사의 주가를 더 좌우하는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상장 자회사가 아니고 비상장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현대오일뱅크입니다. 네. 근데 현대오일뱅크가 당연히 정제 마진이 안 좋으면 이 회사의 실적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은데 2분기까지 1분기 일단 정제 마진이 안 좋아서 실적이 안 좋았고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근데 3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를 예상하고 있는 게 정제 마진이 일단 반등이 나왔습니다. 3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정제 마진이 반등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미국 쪽 수출이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의 지금 정유시설이 많이 폐쇄가 됐고 현재 미국의 정유시설 가동률이 95.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정유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빨리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항공유 쪽에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마진이 좋거든요. 이 항공유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제 마진 상승과 그다음에 이 매출 증가, 수출 증가로 인한 매출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HD 현대오일뱅크 지금 75%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자회사인데 이 회사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대오일뱅크는 오로지 현대오일뱅크를 투자하기 위해서 HD 현대만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의 수혜는 HD 현대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상장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은 당연히 플러스가 되면서 HD 현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당장 이제 배당수도 분리과세에 대한 실망이 있긴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까지 갔습니다. 우리 HD 현대 하면 이제 오일뱅크의 대체제도 됩니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HD 현대 오일뱅크가 상당 부분 좀 앞으로 정제 마진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자, 오늘 특징적인 업종 한 번만 보도록 하면 금융업종입니다. 금융업종이 급락세고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VI도 걸렸거든요. 아마도 이번 주에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되는데 여러모로 좀 기대했던 부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증권거래세 확대라든가 부분들이 좀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대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0.3% 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개장 공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